자, 이제 로컬에 있는 파일이 아니고요.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원격 컴퓨터와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보겠는데요. 먼저 네트워크 관련 몇 가지 명령어들을 좀 실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적어놓은 명령어들은 cmd, 커맨드 상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cmd를 켜세요. cmd 명령 프롬프트죠.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자, 여기서 먼저 이 ip config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ip config 쳐보겠습니다. ip config 치니까요. IPv4 주소가 나오죠. 여기요. 자, 이게 이제 현재 컴퓨터에 배정된 IP 주소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192.168 이렇게 시작하는 IP들은 그 인터넷은 되지만 서비스는 돌릴 수 없어요. 공인 IP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용 IP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바깥에서 이제 치고 들어올 수는 없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인 IP. 그리고 이제 그 유선이 아니고 무선인 경우는 와이파이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IP를 나중에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핑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핑이라는 명령어는 그 IP와 통신이 되는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명령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핑하고요. 도메인도 좋고 IP도 좋거든요. 그 네이버닷컴. 자, 네이버닷컴은 막아놨어요. 핑 명령어를 지금 막아놨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닷컴의 IP 주소이고요. 근데 그 하도 이 핑을 원래는 그 컴퓨터하고 통신이 잘 되는지 원활한지를 확인하는 명령어인데요. 이거를 좀 공격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요. 동시에 막 수십만 명이 핑 치면은 서버가 느려지죠. 그래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구글을 한번 가볼까요? 컨트롤 C에서 끄면 됩니다. 컨트롤 C에서 끄시면 되고요. 핑하고 구글.com.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핑 명령어 열어놨네요. 이게 IP 주소가 되겠고요. 지금 이게 구글 서버에다가 자료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응답이 된 거죠. 37ms 만에 서버에서 응답이 왔어요. 잘 받았다고요. 통신이 지금 원활하다는 거예요. 구글.com하고요. 이런 식으로 4개를 보냈는데 4개가 다 도착했죠. 그러면 그 통신이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slookup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네임 서버를 조회하는 명령어인데요. 자, nslookup. 자, 치면은 지금 기본 서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통신사에 따라 달라요. 지금 가정에서 또는 강의실에서 어떤 통신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건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버에 이 네임 서버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구글, 네이버 이렇게 치면은 IP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 IP 주소랑 도메인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예요. 그 네임 서버에다가 명령어를 쳐서 조회하는 겁니다. 프롬프트가 떠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닷컴은 이러이러한 IP들이 있습니다. IP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다음 사이트도 가볼까요? 다음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개 해보세요. 구글.com, 구글의 IP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kt.com, 뭐 이런 식으로 도메인과 IP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nslookup입니다. 자, 끝낼 때는 exit 하면 빠져나가요. exit 하면 종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etsta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네트워크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명령어거든요. 자, 이렇게 치니까 netstat 이렇게 쳐보니까요. 이렇게 NTStat 하면 왼쪽에 이제 TCP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컬 주소,
주소가 있고 이 뒤에 이제 콜론이 있고 이 뒤에는 포트 번호예요. 외부 주소, 상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컨트롤 C 하면 이제 중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입력하는데요. 하이픈하고 n이요. 숫자 n이요. 숫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좀 약간 좀 다르죠. 아까는 이게 이렇게 컴퓨터 이름도 나오고 했는데요. 프로토콜, 로컬 주소, 포트 번호, 외부 주소, 포트 번호 이렇게 돼 있죠. 이 왼쪽이 내 컴퓨터고요. 오른쪽이 외부 컴퓨터예요. 뭐 인터넷 접속을 하거나 그러면 그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태블리시드는 현재 연결 중이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보통 이제 443 이거는 파일 공유 서비스 같은데 이제 쓰는 것이고요. 80이라는 건 웹 서비스고요. 이렇게 어떤 나랑 어떤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지, 무슨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를 좀 보고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trace route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서비스 경로를 추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닷컴을 조회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구글까지 가려면, 미국에 있는 구글까지 가려면 그 태평양 광케이블 통과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그 경로가 있겠죠. 뭐 KT로 나갔다가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경로가. 그 경로를 추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는데요. 트레이스 RT 하고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도메인이나 IP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글까지 가는 경로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중간 경로. 물론 이제 이 경로는 뭔지는 잘 모르죠. 자세하게 안 나와 있죠. 일단 여기가 이제 보통 공유기나 허브가 되겠고요. 가정에선 공유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그 통신사 쪽일 거예요. 지금 사용하시는 통신사 쪽에 그쪽일 거고, 또 그 상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홉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 경로가 있겠죠. 경로가 꽤 많을 겁니다. 많은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다 보여주진 않고 이제 최대 30까지 뭐 보여준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버가 접속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트레이스를 딱 걸어보면은 어디까지는 잘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는 잘 가다가요, 여기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쪽이 뭔가 좀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잘 되는데 이쪽에서는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보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ARP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IP 주소가 있고요.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거든요. IP 주소는 숫자 형태로 되어 있고, 맥 어드레스는 그 장비의 고유 그 시리얼 넘버예요. 그래서 이 맥 어드레스를 같이 찾는 것인데요. ARP하고 -A 해보겠습니다. 이건 중지하세요. 컨트롤 C 해서 멈추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ARP하고 A 해보니까 이 왼쪽이 인터넷 주소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강의실에서 여기가 지금 현재 강의실에 있는 PC들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들이고요. 그것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입니다. 물리적인 주소가 랜카드에 보면은, 랜카드나 공유기에 보면은, 또는 우리 핸드폰에 보면 맥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 고유 번호, 그 시리얼 넘버랑 좀 다르죠. 그 인터넷 통신 그 랜카드 통신 그 모듈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물리적인 번호, 주소, 고유한 값이죠. IP는 수시로 바뀌지만 이 맥 어드레스는 잘 바뀌지 않죠. 그걸 같이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프로토콜, 앞에 아까 잠깐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통신 규약입니다. 다양한 OS가 있고요. 또 다양한 또 디바이스들이 있죠. 뭐 핸드폰, 스마트 TV, 뭐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요. 이런 장비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려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뭔가 좀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텔넷이라는 것은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원격 접속하는 서비스가 되고요. IP, 아까 IP 주소 나왔었죠. TCP는 뭐냐면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이 또 있는데요. TCP는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다운로드, 그런 건 서버랑 내 컴퓨터랑 연결된 상태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거죠.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럴 때 TCP 서비스고요. UDP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요. 서비스를 계속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받는 겁니다. 방송 보는 것처럼 중간중간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UDP는 연결은, 그 스트리밍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연결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계속 방송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TCP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전달할 때 쓰는 FTP, SMTP랑 POP3는 이메일 관련된 것이죠. DHCP는 그 인터넷 주소를 IP를 수시로 이제 자동으로 변경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IP라는 것은 그 숫자로 4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요. 맥 어드레스는 그 랜카드나 이런 그 무선 랜카드나 이런 공유기나 이런 장비들의 물리적인 주소죠. 심진수 12자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앞에 6자리 있죠. 이거는 제조사 코드예요. 그리고 뒤에 6자리는 일련 번호, 시리얼 넘버가 되겠습니다. DNS는 IP와 도메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통신을 할 때는, 데이터 통신을 할 때는 소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소켓은 아니죠.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접점이 되겠어요. 소켓. 서비스 제공하는 쪽에서는 서버 소켓이 있어야 되고요.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또 클라이언트 소켓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따가 이제 우리 채팅,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서버에서는 서버 소켓을 만들고 접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접속이 허가가 되고 회선을 새로 만들게 되고요. 그때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패키지는 CH19라고 하겠고요. 일단 일반 클래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IP 도메인에 대해서 IP 주소를 계산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네이버닷컴 쳤어요. 그럼 이 도메인에는 IP 주소가 있겠죠. 그럼 이 inet 어드레스라는 클래스가 IP 주소를 알려줍니다. 근데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IP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일 첫 번째 IP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IP를 다 보여줄 때는 get all by name이라는 걸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배열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도메인의 IP 주소를 확인할 때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쓰게 되는데요. 네이버 사이트는 IP 주소가 이거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네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처음에 출력을 한 것입니다. 이 inet 어드레스라는 클래스에서요, get by name하고 도메인을 적게 되면 이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출력한 거죠. 자,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말이죠. 그러면 get all by name 하게 되면 모든 IP 주소를 배열로 리턴을 해서 출력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반복만 돌려서 출력을 한 것이죠. 그럼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것은 그 여러 개 IP 중에서 제일 첫 번째 IP를 출력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인터넷상에 있는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CSV 파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 CSV 파일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하나 이해시죠? 여기 들어가면 지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 주소를 치면은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 이 주소 있죠. 이거를 제가 치고 들어가니까 저런 텍스트 파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거를 이제 가져와 보게 해요. 내 컴퓨터로요. 그래서 지금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 너무 예. 자, 이 주소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치니까 이렇게 그 텍스트 파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저렇게 주소를 치니까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의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거거든요. 그걸 자바로 써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소가 되겠고요. 이게 접속입니다. URL에 HTTP URL 커넥션이라는 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URL에. 그래서 널이 아니다. 그러면 set connection timeout은 이게 가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접속을 끊어버리는 거죠. 3초 기다리고 반응이 없으면 끊으라는 겁니다. 자, get response code, 응답 코드가 HTTP OK. 자, 이게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소가 틀리다든지 뭔가 에러가 발생했다든지 여러 코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HTTP OK는 정상적으로 잘 읽었으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접속이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파일 입출력 코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까지 이 HTTP URL 커넥션으로 접속을 하고요. 접속이 잘 이루어지면 그 뒤에는 이제 파일 입출력이에요. 그래서 버퍼드 리더 이용해서 읽어오는 거죠. 읽어와서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의 데이터 디렉토리에 ojon.csv라는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Y문 돌려서 한 줄씩 읽을 거예요. 더 이상 내용이 없으면 종료하고 저장할 것입니다. 그럼 이 작업이 끝나면 디렉토리에 가서 확인해 보면 CSV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URL에 접속하는 이 URL 클래스는 그 URL을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URL 분석 객체. 자, URL 접속. 이 네트워크 접속은 예외 처리를 꼭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예외 처리가 필수입니다. 자, 이제 URL이죠. 지금 이 주소를 브라우저에 입력해 보면 이렇게 CSV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자, 지금 텍스트 파일이죠. 그러면 이게 HTTP URL 커넥션이라는 것이 접속이거든요. URL에 접속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CONN이 널이 아니다. 그러면 접속 정보가 있으면, 자, 이거는 이제 그 커넥션 타임아웃은 시간 제한을 거는 거죠. 밀리세컨드거든요. 자, 사이트가 느릴 때도 있고 좀 빠를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좀 몰리거나 그러면 느려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은 계속 무한정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최대 3초 동안 기다려보고 응답이 없으면 접속을 끊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스폰스 코드는 응답 코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응답 코드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HTTP OK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OK예요. F3 눌러보면 200이라고 돼 있죠. 자, 이 클래스에 가보면 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코드가 다 정의돼 있어요. 이런 게 다 코드인데 이 코드들을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코드는 지금 이게 200이거든요. 200이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게 404. 이건 주소가 잘못됐을 때, 또는 500 하면 뭐 논리적인 오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정상 처리가 되었으면 그 얘기거든요. 정상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이 됐으면 그 얘기죠. 그러면 읽어와야 되니까 버퍼드 리더를 만든 거예요. 버퍼드 리더 이거 세 겹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안에가 또 들어있죠. 자, 버퍼드 리더, 인풋 스트림 리더인데요. 인풋 스트림 리더인데 여기서 가운데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게 스트림이죠. 커넥션에서 인풋 스트림. 그러니까 서버의 파일을 읽기 위해서이고요. 이게 인코딩 방식이에요. 파일의 인코딩. 그러니까 이 인코딩이 잘못되면은 한글이나 이런 게 깨질 수 있죠. 버퍼드 라이터. 이제 내 컴퓨터에 저장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버의 파일을 읽기 위한 리더고요. 이거는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한 기능이죠. 버퍼드 라이터, 파일 라이터. 파일은 C의 데이터 디렉토리에 CSV 파일을 지정하겠습니다. 이 이름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반복문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여기는 파일 입출력하고 똑같잖아요. 위에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붙는 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파일을 주고받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자, 무한 반복인데요. 한 라인을 읽습니다. 읽어서 가져와서 널이다 그 얘기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없으면 반복문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기록하는 거죠. 근데 줄바꿈 처리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 돌면은 모든 그 라인들을 다 돌리면서 저장했겠죠. 그러면 리소스를 이제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리더와 라이터를, 스트림을 닫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넥션도 닫아줘야 되겠죠. 그 웹브라우저랑 지금 그 서버랑 연결된 거잖아요. 연결도 끊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계속 또 연결된 상태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럼 이 디렉토리에 가서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C의 데이터 디렉토리에 가 보니까 아까 없었던, 다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받은 거죠. 받았고 파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파일을 지금 CSV가
그 PC에 지금 오피스가 깔려 있으면 엑셀도 열릴 수 있고요. 또는 그냥 메모장으로 여셔도 됩니다. 메모장으로 열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이 첫 번째 라인이 CSV는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형식인데요. 첫 번째는 헤더, 필드명들이 좀 나열되어 있어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죠. 이렇게 총 지금 203건의 자료가 다운로드 되었네요. 이번에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미지가 이제 제일 무료 이미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이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픽사베이 사이트에 가보면 무료 이미지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아무 이미지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예를 들면 뭐 이거 되죠? 이거 들어가서 그럼 이거 우클릭하면 이미지 링크 복사를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이미지가 이렇게 뭐 JPG나 GIF, 자 이런 이미지를 아무거나 좋아요. 꼭 제가 드린 URL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뒤에 이제 확장자가 JPG, GIF, PNG 이렇게 나온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그 주소가 있고요. 역시 이번에도 이제 URL을 똑같이 접속을 하고요. 버퍼를 사용해 볼게요. 이 바이트 배열 통신할 때는 이미지는 그 바이트 단위로 받는 게 좋아요. 텍스트는 이제 리더, 한글이 깨지니까 리더 이런 걸로 받는 게 맞고요.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거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배열로 해서 버퍼 사이즈를 4MB로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 이제 그 1바이트씩 읽어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맥시멈 4MB 범위 내에서 최대 4메가씩 읽어드리자는 거죠.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URL에서 오픈스트림 하면 인풋스트림을 그 파일을 읽어올 수 있도록 회선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장할 경로예요. 그럼 C의 데이터 디렉토리에 test.jpg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while문에서 이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서 버퍼에다 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 4MB 읽어오는 거죠. 읽어와서 그 랭스가 -1이 아니다. 그러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파일에 기록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쭉 돌리면은 이게 파일이 완성이 되고 디렉토리에 가보면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받을 파일을 이렇게 경로를 적어 주시고요. 자, 이 URL이라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에 접속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URL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거 예외 처리를 꼭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련 작업, 파일 처리, 네트워크 접속 작업, 데이터베이스 접속 작업 이런 건 필수예요. 꼭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라는 건 우리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도 저쪽 컴퓨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들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스로우즈를 써도 되고 트라이캐치 써도 되잖아요. 이번엔 스로우즈를 써보죠. 그러니까 스로우즈 쓰면은 여기 보면 메인 메서드 옆에 스로우즈하고 멜폼드 URL 익셉션, 형식이 잘못된 URL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또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또 이제 예외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로 익셉션으로 할게요. 그럼 모든 예외를 다 잡거든요. 그럼 사실 제가 드린 코드에는 지금 스로우즈도 하고 트라이도 했는데요. 사실 트라이는 안 적어도 되는 거죠. 얘가 다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스로우즈하고 밑에 트라이 캐치는 생략을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은 완료되었습니다 뜨게 되고요. 디렉토리에 가보면 다운받은 이미지가 생기죠.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서버에 우리가 지정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이미지 경로를 미리 적어 놓은 거죠. 주소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 이제 뭐 다른 이미지로 또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우클릭하고요. 이미지 링크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미지 링크가 이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복사했을 때 나오거든요. 그럼 저 주소를 여기다 쓰자는 거죠. 자, 지금 그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행시켰을 때 다운로드가 잘 됐으면은 가서 보면은 방금 제가 다운로드 받으려던 이미지를 잘 받은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요. 자, 이미지 경로를 적고요. 그리고 이제 URL. 결국 이미지도 이제 URL이죠. 그 이미지는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소를 URL 형식으로 변환해야죠. URL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바이트 배열. 이 바이트 배열은 여기서는 이제 버퍼로 버퍼라는 거는 임시 저장 영역이거든요. 임시 저장. 그러니까 그 메모리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요. 원래는 이제 1바이트씩 읽어드리려면 이게 상당히 느리죠. 그 바이트가 좀, 지금 이미지가 이거 몇입니까? 사이즈가요. 159kB잖아요. 그러면 1바이트씩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좀 사이즈를 좀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걸 하자는 거죠. 그래서 바이트 배열 만들어 놓고요. 지금 4096이니까 이제 4kB 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4kB씩 읽어드리자는 거죠. 자, 인풋 스트림. 서버의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인풋 스트림이 필요하죠. 파일을 이제 읽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해야죠. 아웃풋 스트림. 파일에 기록해야죠. 그러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경로를 지정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몇 바이트 읽었는지고요. while문에서 자, 이거 in.read buffer 이 얘기 뭐냐면 이 스트림에서 읽어서 버퍼에다가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자, 인풋 스트림에서, 인풋 스트림은 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파일에서 1바이트씩 쭉 읽어가지고 4096, 맥시멈이 4096이에요 지금. 그럼 4096 최대 맥시멈 4096까지 읽어서 버퍼에다 담았어요. 근데 그 길이를 랭스에다 저장했죠. 근데 랭스가 -1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랭스가 -1이 아니다는 얘기는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면, 다 읽었으면 -1이고요. 있으면 바이트 수가 나옵니다. 그럼 바이트 수를 한번 찍어볼까요? 실수없이 원래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 랭스를 한번 찍어보죠. 몇 바이트 읽었는지 한번 보죠. 그러면 돌려보니까 이렇게, 뭐 이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달라요. 처음엔 112바이트, 1369바이트 쭉 가다가 뭐 4096 맥시멈이 이거란 얘기죠. 다 읽었다는 얘기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이트를. 그러니까 1바이트씩 끊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묶어서 받은 거죠. 자, 그랬고요. 이제 저장을 합니다. 파일에 저장을 하는데요. 라이트하고 버퍼고요. 버퍼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값이 3개인데 두 번째 값은 옵셋이고요. 세 번째가 길이에요. 옵셋이라는 건 기준점이죠. 길이만큼. 자, 버퍼에 지금 계속 버퍼는 바뀌잖아요. 읽어드릴 때마다. 버퍼에서 0번부터 처음부터 그 길이만큼 읽어서 파일에 저장을 한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시스템 다 끝났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다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디렉토리에 가보면 test.jpg가 생겼고요. 열어보시면 파일 다운로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두 개를 만들어서요, 간단하게 좀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구구단 만들기요. 그래서 이제는 서버 측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측 프로그램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구단 서버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러너블이 멀티스레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해서 런 메서드 구현을 할 거고요. 런 메서드 돌려서 계속 그 요청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버 소켓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9하고 이제 9를 입력하고 확인 딱 눌렀어요. 그럼 이 9라는 값이 서버에 넘어갈 거예요. 서버에서는 그럼 9단을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줘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그걸 받아서 출력해줘요. 사실 9구단 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기능이 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값을 서버에 보내서 서버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결과를 되돌려주고,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이제 두 대에서 통신하는 걸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T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방식은 연결된 상태에서 통신을 하고요. 데이터를 보내면은 잘 갔는지 계속 확인을 해요. 가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 다운로드를 겁니다. 우리가 다운로드는 조금이라도 누락이 되거나 하면은 실행이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일을 받으면서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틀리면은 다시 받습니다. 이런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처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서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서버 소켓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소켓이에요. 소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접점 역할을 하는 게 소켓인데요. 논리적인 거죠. 서버에서 소켓을 생성을 하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자, 서버에 접속할 때 필요한 거는 IP 주소랑 포트 번호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IP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다 이겁니다. 이게 IP라고 하고요. 포트 번호는 0부터 범위가 이 사이에 있는 포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포트는 이미 사용 중인 포트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트 하나당 하나의 서비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용 중인 포트는 못 쓴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서버에서 소켓을 열면서 뭐 예를 들어서 100번이다 이죠. 100번 포트를 개방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100번 포트를 가지고 접속을 해야 되겠죠. 이게 번호가 안 맞으면 서비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서버 쪽에서는 소켓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딱 접속을 하면은 클라이언트는 접속을 허가합니다. 허가하는 이제 함수가 accept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이 허가가 되고요. 그럼 그때 또 뭐가 되냐면 이거는 이제 서비스 붙기 위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 물론 이제 자유이용권이 있습니다만 입장권하고 입장을 하는 다음에 또 놀이기구를 타려면 또 끊어야 되죠. 물론 이제 자유이용권 끊으면 다 되지만, 자, 이건 입장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또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별도의 소켓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통신용 소켓을 또 만들어야 돼요. 양쪽 다. 그래서 소켓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파일 입출력이에요. 스트림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여기도 아까 이제 우리 인터넷에도 마찬가지로 URL에 접속한 다음에 접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파일 주고받기죠. 파일 처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두 개를 만드는데요. 여기 서버 소켓이 그거고요.
이게 클라이언트 소켓입니다. 스트림이고요, 이거는. 자, 여기서 포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트를 개방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서버가 서비스에 게시를 했고요.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여기에 억셉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트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근데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여러 그 요청을 계속 다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런 메서드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값을 읽어서 구구단 계산해 가지고 보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GUI로 만들 거예요. J프레임으로 만들어서요. 여기도 이제 변수들 다 만들 거고요. 처음에 이제 이게 서버의 IP고요. 서버의 IP를 이따 확인해서 적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로컬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컬에다가 창을 2개 띄워가지고 해볼 거예요. 네. 여기가 IP고 포트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을 만들고 버튼을 눌렀을 때 콤보 박스를 사용할 거거든요. J 콤보 박스 사용해서 2단부터 9단까지 만들어 놓고요. 선택하면은 그거를 서버에 보낼 겁니다. 보내서 서버에서 결과를 받아 가지고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할 것입니다. 자, 임플리먼트 하세요. 런어블. 자, 임플리먼트 런어블 하면 이 런어블 인터페이스 속에 런 메서드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에러가 나지 않죠. 그래서 마우스 올리고요. add unimplemented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그럼 런 메서드가 만들어지면서 에러가 사라지죠. 네, 그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서버 소켓, 이거는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한 소켓입니다. 놀이동산에 입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켓,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 통신을 위한 소켓입니다. 놀이동산 입장한 다음에 뭐 놀이기구 타는 거, 그건 또 별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인데요. 앞에 데이터가 붙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처리할 때 텍스트 파일도 있지만 텍스트가 아닌 경우도 있죠. 뭐 이미지라든지요, 파일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은 이거 이진 파일이라고 그래요. 바이너리. 그러니까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파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데이터가 붙습니다. 자, 그렇게 입출력을 위한 스트림을 만들었고요. 이거 생성자죠. 일단 시작은 메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메인에서 프로그램 시작을 하고요. 시작해서 이제 이 인스턴스 만들면서 이때 생성자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서버 소켓을 서비스를 위한 소켓을 생성하는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번호는 포트 번호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포트를 9999로 설정을 했죠. 포트는 0에서 65,535번 사이에 비어있는 포트를 쓰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 NET 스텝 명령어 잠깐 봤었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저기가 좋겠네. NET 스탯하고 번호 N. 그러면 이런 데 보면은 지금 포트를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다 443 이런 거 쓰고 있는 거거든요. 포트 번호,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쓰고 있는 거라서 이미 쓰고 있는 포트는 안 되고요. 비어 있는 걸 할당하시면 돼요. 자, 이걸 했고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서비스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입장하는 걸 가게는 오픈했는데 손님이 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손님 오기 대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접속하면 대기 상태예요. 대기 중에 있는데 사용자가 접속하면 서버 소켓에 억셉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입장이 되는 거죠. 이때 허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IP예요. IP 주소를 한번 확인해서 출력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입장을 했으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죠. 입출력을 위해서 스트림을 생성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레드를 돌려가지고 스레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런 메소드가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만 돌려서 이게 사용자가 요청한 값이에요. 이따가 이제 뭐 9단, 5단 이렇게 하면은 그 숫자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링 빌더에다가 우리가 반복문 돌려서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서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계산값만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스트링 빌더. 그래서 99단 계산한 거죠. 스트링을 이제 계속 폼문 돌려고 하면서 만들겠죠.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줄바꿈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줄바꿈 처리까지 같이 해서 다 완성된 거를 이게 보내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결과값을 보내는 겁니다. 사용자는 그 결과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게 되겠죠. 자, 이제 클라이언트 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J프레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J프레임으로 만들겠고요. 윈도우 빌더에 J프레임으로 만들 것이고요. 레이아웃은 절대좌표 레이아웃을 할 거고요. 콤보박스, J콤보박스에서 2단부터 9단까지 선택하게 하고요. 그래서 보내면 결과값은 텍스트 에어리어를 만들 거예요. 해보시죠. 자, 아더의 J프레임입니다. 윈도우 빌더의 J프레임.
디자인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먼저 컨텐트 페인을 찍어서요. 레이아웃을 절대좌표 레이아웃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먼저 위에다가 J 콤보 박스요. J 콤보 박스를 하고 약간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2단부터 9단까지 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J 텍스트 에어리어요. 그거를 또 마우스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2단부터 9단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제공하고요. 확인 딱 누르면 그 값이 서버로 넘어갈 거고요. 서버에서는 계산한 다음에 결과를 돌려주면 여기다 출력할 거고요. 자, 변수명은 여기는 CBO 테이블, 여기는 TA 리절트라고 하겠습니다. J 콤보 박스 밑에는 J 텍스트 에어리어고요. 둘 다 지금 필드 변수를 올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필드 변수. 그래서 필드 변수로 가서요. J 콤보 박스랑 J 텍스트 에어리어 두 개 다 필드 변수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요. 2단 이 콤보 박스에다가 2단에서 9단까지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왼쪽에 프로퍼티즈 쪽에서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에 점 3개 단추 눌러서요. 자, 여기다가 2단부터 9단까지 적어주세요. 하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넣었고요. 그럼 이제 코드에 가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디폴트 콤보 박스 모델에서 2단부터 9단까지 스트링이 들어가 있죠. 실행해 보면은 이 상태입니다. 2단에서 9단까지 되어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아직 작동 안 되죠. 서버를 켜놓고요. 여기서 8단 하면 8이라는 숫자가 서버로 가서 9단 계산해서 결과를 넘겨주면 텍스트 에어리어에 8단이 출력되게 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 구성은 됐으니까요. 이제 나머지 코드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 여기 소켓을 만들어야 되고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에 가서요. 생성자에서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소켓인데, 자, 근데 여기 IP는 본인 IP를 확인하셔야 돼요. 본인 IP는 CMD에서 IP config 명령어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IP config. IP config 치면은 유선을 쓰시는 경우는 여기에 이더넷 어댑터라고 나올 거고요. 거기에 IPv4 주소 이겁니다. 이 숫자를 4자리 숫자를 그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와이파이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또 여기 와이파이라고 뜰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IPv4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IP는 PC마다 다 다르니까요. 확인하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트라이문 작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콤보 박스에서 우리가 이벤트를 걸 거예요. 아이템 이벤트.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코드를 작성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서버를 켜고 클라이언트에 실행해서 전송을 해보면 결과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IP 주소 적는 거죠. 우선 우리가 아직 이벤트 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소켓, 이게 서버 소켓이 있고요. 이것은 연결용 소켓이에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놀이동산 입장하기 위한. 근데 이제 입장을 했어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료를 주고받아야 되죠. 그때 데이터 통신을 위한 소켓이 이것입니다. 두 개가 있는 거죠. 서버에서는 열어야 되니까 서버 소켓이 필요했고요. 클라이언트는 소켓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있고요. 여기가 입출력을 위한 스트림이고요. 생성자에서요. 자, 이 IP는 서버 IP, 지금 본인 컴퓨터 IP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로컬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다른 PC랑도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IP는요, 지금 공인 IP가 아닙니다. 공인 IP가 아니라서 당연히 통신 안 되죠. 우리 집에서만, 강의실에서만 되는 거니까요. 외부 접속이 안 되니까요. 근데 공인 IP가 있으면 통신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포트 번호는 아까 서버에서 열었던 포트를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소켓은 IP 포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스트림을 생성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를 보내고 받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콤보박스에서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에서 콤보박스를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Add 이벤트 핸들러의 아이템 이벤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 버튼은 액션 이벤트고요. 버튼 클릭이라는 액션을 하니까요.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콤보박스 이런 데는 안에 자료들이 있죠. 여러 개가 있죠. 그런 걸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템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걸 아이템 스테이트 체인지드, 그러면 이 코드가 추가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채우시면 됩니다. 플러스 2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플러스 2를 해야죠. 2단부터니까. 예, 그래서 콤보 박스에서 아이템이 바뀌었을 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콤보 박스에서 뭐 단을 선택할 때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get state change에서 selected는 새로운 값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get selected index는요, 선택한 아이템의 인덱스인데 0부터예요. 그럼 2단이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단으로 하려면 플러스 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야지 2단부터니까요. 첫 번째가 2단이니까요. 그렇게 만들고 이게 서버에 보내는 거예요. 정수값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순서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소켓에서 접속하잖아요. 이렇게 IP랑 포트 번호 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서버에서 아까 accept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 쭉 대기를 하고 있다가요. 여기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접속이 허가가 되고 입장권 발권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아까 보내잖아요. write int 했잖아요. 그러면 뭐 3단입니다. 3이 갔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면 서버에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좀 좋죠. 여기서 보낸 거는 write int 보낸 거가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선 보내고 여기선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 계산한 다음에 다시 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선 또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 이게 누가 보내고 받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죠. 한쪽에서 보내면 받고 저쪽에서 보내면 또 받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서버에서 보낸 결과값을 읽는 것입니다. 읽어서 텍스트 에어리에다 출력하세요. 자, 이제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실행할 때는 서버를 먼저 켜줘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서비스가 켜져 있지 않으면 못 쓰겠죠. 서버 프로그램을 먼저 돌리세요. 그러면 서버에서 혹시 뭐 이런 게 뜨면은 허용하시고요. 액세스 허용. 자, 그러면 서버가 이제 켜졌습니다. 서비스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클라이언트에 접속 안 한 상태예요. 그럼 클라이언트를 이제 켜세요. 자, 그러면 창이 이제 이렇게 뜨죠. 뜨자마자 접속이 바로 된 거예요. IP가 접속이 된 거잖아요. 단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나오죠? 이렇게 콤보 박스 값을 바꿨을 때 구구 단위 계산돼서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